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삼성전자를 통해서 현 조정 장세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의 흐름은 올해 2021년은 반도체의 업황이 호황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달까지 지금 현재도 기관들의 매도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2월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조정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외국인은 2275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은 최근 지난주부터의 흐름이 조금 변화한 모습. 팔고 사고를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크게 매도한 것이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했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은 조금씩 삽니다. 여전히 연기금은 하루에 거래소에서 2200억 원, 이 중에 절반은 삼성전자 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오늘 196억 원을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있어서 조금만 사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의 주체가 2천억 정도를 사게 되게 되면 이 지수는 거의 40포인트를 폭등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92억 원 정도, 기관은 504억 원을 매도했는데 이제 설이 앞으로 설 연휴가 이틀 남아 있고 그러면 이번 주 연휴까지 마치게 되면 2월은 2주 10거래일 남게 됩니다. 연기금이 매일 2천억씩을 거래소에서 매도한다라고 하면 2조 원 이상을 매도하고요. 물론 코스닥도 조금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 끝없이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 전후 그리고 더 길어진다 손치더라도 3월 초 이전에는 기관의 물량이 현재는 매수와 매도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금만 보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투자를 해야 하기에. 그렇게 12월부터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도함에도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서 대략 40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현금이 현재 대단히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조금만 사게 되면은 폭등 장세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기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수가 현재 외국인은 54%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1년 동안에 1억 5천만 주 이상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에 대해서 저는 갸우뚱하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잠시 한번 기사를 보시고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장기적으로 호황장세인 곳에서 노를 젓는 TSMC,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재용을 빗대서 말한 것이겠죠. 선장이 없는 삼성전자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일본,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2인자 삼성전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세계 공급망을 넓히고 시기 적절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만 리더십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삼성전자는 이재용을 필두로 해서 대단히 설비 투자와 함께 노광 장비의 도입 이런 부분을 다 완성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리더십이 현재 이재용이 큰 방에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역대급의 설비 투자를 할 것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TSMC는 지난달 올해 설비 투자액이 27조에서 31조 원 수준일 것이라고 공개했고 삼성전자도 올해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총 35조 원 가량 투자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TSMC는 속도다. TSMC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자금력에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기회로 삼아 연초부터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TSMC의 일본 투자 관련해서 최근 후공정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일본에서 그러한 장비들을 생산하다 보니 그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올해 2021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래서 저희는 유연 소재에 특화된 갱본더 장비의 프로텍이 보유하고 있죠. 요 후공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2016년에 애플의 AP 물량은 전량 TSMC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후공정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말씀드렸죠. 현재는 유연 소재에 대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이렇게 프로텍 기사에서 언급이 됐고요. 그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후공정 부분 지금 PLP, 패널 레벨 패키지,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 후공정에 대해서도 프로텍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삼성전기에 이렇게를 연결을 하면서 후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의 갱본더의 패키징 100배 향상하는 갱본더 장비는 유연 소재에 특화되어서 100배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선택을 해도 크게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 기사의 의도가 심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편향된 기사인 것으로 좀 생각이 다네요. 조금 더 기사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의 생각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후공정 개발 회사를 세울 것으로 이제 세워도 상관은 없지요. 이제 그에도 2024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5나노 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최근에는 이 공장의 직원 3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세션을 진행했다는 대만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있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미국과 대만 정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TSMC의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국 중국 갈등 여파로 중국 시장을 잃은 TSMC 입장에서는 일본과 미국 시장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케이 아시아는 TSMC가 현재 타이난에 짓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이 춘제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도록 추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미래 수요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건설과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올 10월 이후에 평택의 제2, 제3공장 삼성전자도 이렇게 열심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 소식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이 기자분들이 많아요. 평택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제2, 제3공장이 10월 이후에 연말에 올해 벌써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사 분석을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고 쓰시는 건지가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억 5천만 주 이상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잠시 들여다볼까요? 삼성전자는 현재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또 외국인은 180만 주를 팔았고요. 따라서 현재 54% 후반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기관 투자가에서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상황. 현재 1억 5천만 주 이상을 팔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더 과거처럼 이 전처럼 공격적으로 700만 주, 300만 주, 880만 주, 이와 같은 600만 주요. 이와 같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상황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기사의 내용은 또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 타는 삼성,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투자 카드를 쥐고 고민하고 있다. 파운드리 2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메모리지요. 목표를 세우고 연초부터 캡슐 개발과 점유율 확대를, 연초가 아니고 작년부터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감 등으로 악재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미리미리 준비를 다 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측면에서 TSMC는 22조 7천억 원, 추월당한 삼성전자는 18조 8,100억 원인데 이 18조 원은 비메모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또 듭니다. 올해의 지난 4분기 작년에 2020년 삼성전자는 대략 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조 원이라고 한다라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부분, 반도체까지 하면 이 정도보다 더 많을 텐데요. 비메모리 분야만 하더라면 18조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70% 시장에서 TSMC가 53%, 삼성전자가 17, 18%이기 때문에 추월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2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렇게 추월당했다라고 하는 18조? 이상하죠? 지난해 3분기만 해도 12조 7천억 13조 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죠. 이거 지난해 영업이익 측면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22조이고 삼성전자가 18조인 것,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잠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이와 같이를 보게 되면요. 전자공시 또는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애뉴얼 2019년도에는
2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2020년대는 현재는 36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에는 58조 원을 했고요. 2019년은 코로나로 2020년도 그랬었고요. 36조 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넷 쿼터를 보게 되면 3분기에 보면은 12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죠.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18조를 말씀을 하는 건지를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신증설 건이다. 오스틴의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두고 현지 정부의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것은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좀 기사를 주정부에서 확인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것도 역시 최종 결정을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자분은 내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한 거고요. 오스틴 외에도 미국 곳곳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득실을 따지며 애리조나, 뉴욕, 한국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이건 기자의 완전한 내피셜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3년까지 전략적 인수 합병을 하겠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M&A를 노릴 만한 회사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일본의 르네사스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밑 작업으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자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나오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자립론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뚫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 TSMC가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뚫기 쉽지. 기술력이 확보되면 30년간의 우정을 쌓은 이 업계에서는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정을 하고 좀 어리석은 행동을 또 2016년도에 했었죠. 2018년도에도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의 후공정에 대해서 소홀한 면으로 인해서 애플의 물량이라든지 이렇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라도 2030 그 정신을 차려서 이제 물밑 작업으로 인해서 기술력을 좀 더 높여서 TSMC의 30년간의 이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를 빼앗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상황인데 미국 등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설 자리는 마련되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하게 기자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올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에서 많이 판 상황이고 올해는 품귀 현상을 이룬다라고 그랬죠. 반도체에서 올해는 메모리, 내년에는 비메모리, 그리고 5G 장비,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있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1년 동안 열심히 팔아먹어서 보유 물량이 이제 살 상황, 현금만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 기자분께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너의 부재 등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상당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이 뒷부분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파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은 심하게 거치지 않고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죠. 길게는 몇 개월 동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고객 예탁금 역시
6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더 이상 서서히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이런 조정은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 삼성전자도 가격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에 무게를 두고 이제 2달 정도를 또 지나가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하고 또 개인들은 배당을 받죠. 그 배당으로 또 다시 삼성전자를 우리는 살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수는 역시 3,000대 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의 현금으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현재 가격 조정은 미미하고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죠. 삼성전자도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우선주 역시도 최근 7, 8개월 동안에 10%를 개인들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공격적으로 외국인도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팔고의 반복적인 외국인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기관은 물량은 점점점 매도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왜 연기금은 조금 더 좀 지속되겠지만은 연기금도 역시 삼성전자는 10%대까지로 줄어들었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연기금이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기관의 물량은 이제 조정 장세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텍 영상을 보게 되면요. 프로텍은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이렇게 거래됐는데 쉽게 죽지 않을 것이고요. 평택공정이 하반기에 양산화가 시작되니까 그 이전 그리고 유연소자에 특화된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카드 등 마이크로 LED 등 이렇게 차세대 방식의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그러한 갱본더 장비가 테스트로가 마무리되면서 어딘가로는 삼성이든 또는 TSMC든 SK 하이닉스든 그곳으로 계약이 될 거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것 거래량 역시나 현재 3만 원대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15% 정도가 되면은 35,000원이 또 돌파하게 되면은 저점들은 상당히 높여져 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죠. 저점들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1월 달에 거래량이 폭발됐죠. 다시 쉼의 영향 떨어질 적에는 지난 한 주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5,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또다시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는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회사죠. 그리고 28%를 프로텍이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로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2,000원대에서 2020년 3월에 2,000원대에서 현재 7,000원대 후반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들이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 프렌드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프로텍 이와 같이 반도체 섹터의 조정은 잠시이지만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견이 계신 분들은 서로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조정 장세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